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점심시간이네요. 12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챗 GPT랑 좀 열심히 놀았습니다. 쓸데없는 채팅을 열심히 했는데 그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챗 GPT 썼던 거는 일단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는 요 영상을 끝으로 이제 유료 전환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또 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 무료 버전을 가지고 1개월 정도 제가 사용해보고 내린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론이 여기 이제 써놨는데 좀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느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 개인의 주장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챗GPT를 대략 한 이제 3,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 무료 버전이죠. 요거를 대략 한 1개월 정도 썼고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두 개여가지고 프로그래밍 부분이죠. 특히 이제 윈도우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문서 뒤질 일이 없겠다. 심지어 내가 묻는 것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이런저런 추천들이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좋은 조교가 생겼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잡부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하나 생긴 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좀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신경 썼던 거는 이제 인문학적인, 특히 철학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었는데, 철벽을 잘 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가지고 뭔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은 들었고, 어쨌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쨌든 내린 결론은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다른 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엉뚱한 얘기 이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우선 이 영상을 꼭 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김경일 교수님이시죠. 이 선생님께서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여러 그 공개 강좌 중에 요게 있어요. 개소리에 대하여 중마고의 시대는 같다 2편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개소리 시리즈 관련돼 가지고 이 김경일 교수님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급적 전수 다 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마고의 시대는 같다 편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3분 33초였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 딱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나오는 말이 개소리 얘기를 합니다. 어휘가 너무 직설적이죠. 근데 책이 정말 불쉿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개소리로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좀 꼭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제가 사서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봤는데 오늘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책이 있어요.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이제 나온 책이고 여기 이제 TVN에 이제 김경일 교수님이 소개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책인데 왜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챗GPT랑 얘랑 떠들었다는 표현이 참 웃긴데 떠들었다는 착각을 얻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언제 맥주라도 마시면서 해야 될 그런 결론 나지 않을 얘기일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의 연관 검색어로 개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어요. 이게 사실 이 책이라든가 아까 소개해드린 김경일 교수님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에 개소리 생성기가 나와요. 개소리 생성기.
이 개소리 생성기가 있는데 이 개소리 생성기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 자료 그 소개에 있으니까 가보실 분들은 가보시고요. 그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번역기에 돌려보면 돼요. 그 웬만하신 분들은 그거를 바로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역기 돌려보세요. 되게 웃겨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려운 어휘에 의미 없는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소위 현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는데 대단히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려운 어휘를 사용한 개소리죠. 그런데 뭐 AI가 굳이 어려운 어휘를 고를 필요는 없지만 질문에다가 소위 어려운 어휘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어주면 그때부터 얘가 제가 보기에는 개소리에 가까운 소리들을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쁜 소리를 한다 그런 의미보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는 의미보다 유의미한 답변을 주긴 주는데 그 작동 원리가 이 개소리 생성기에 가깝다는 생각을 갑자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나중에 할 얘기지만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소리 수용성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소리를 이게 개소리인가? 라고 해서 이제 내가 구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거 구별 못하게 되면은 수용하게 되는 수가 생겨요.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야 뭐 그 김경일 교수님 영상 보시면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선생님 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개소리 생성기라고 사이트가 그 소개가 되는데 그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개소리 생성기 사이트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되게 간단해요. 쓰는 법이. 여기 이제 밑에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뭐 문장 하나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이트도 하나 또 있는데 여긴 가보면은 이 버튼 한번 딱 클릭하시잖아요. 어떤 뭐가 쫙 생겨나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로 멋진 문장을 만들어주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 오래된 걸로 따지면은 이게 이게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사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맥스라고. 네, 여기서 이제 비슷한 시대를 사셨다라는 거는 이제 소위 이른바 X세대라고 불린 세대들이 있어요. 이제 1990년대, 90년대를 그 시대에 이제 20대를 사신 분들. 근데 이때 이제 저는 이제 C 언어 공부를 시작했고, 당시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지금 YG 회장님이 뭐 어디 백댄스 하시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죠. 맥스라는 게임이 있었고, 얘가 이제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다 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써주면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줘요. 좀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는 딱 든 생각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지금 보이는 챗 GPT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맥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추억의 고전 게임 맥스에다가 여기에다가 개소리 생성기를 결합을 한 다음에 이 맥스를 쓸 때 많은 분들이 그때 느꼈거든요. 얘가 뭐가 없냐면 소위 맥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어제 친구랑 뭐 했는데 그러면 얘가 나한테 거꾸로 그러니까 저랑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어제 그 친구에 대해 묻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처리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려면 이제 내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고 막 이랬어야 했는데 어쨌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단순 논리에 가까운데 이 개소리 생성기에 요즘 유행하는 AI 학습 기술을 집어넣어서 탄생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엄청난 욕을 먹겠지만 조금 발전한 맥스 거기에 이제 개소리 생성기가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원리는 이제 맥스랑은 많이 다르죠. 이런 최신의 어떤 뭔가가 적용이 됐을 테니까. 다만 이 개소리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의 인터넷에 널려 있는 문서를 조합해 가지고 합성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개소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소리를 해댈 테니까. 다만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저 개소리 생성기라는 거랑 네, 뭐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이 데이터죠.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존재론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되게 웃긴 대답을 많이 했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영어로 질문할 때랑 한국어로 질문할 때랑 달라요. 그리고 그 얘기가 이제 제가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독도에 대한 한국어 질문하고 영문으로 독도라고 썼을 때 답변이 매우 달라요. 일단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독도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새끼가 이제 뭐 이런 말을 해요. 뭐 작은 섬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뭐 이렇게 불렸는데 역사적으로 뭐 중요한데 한국 영토로 여겨져 왔다는 둥. 여기 여겨져 왔다도 좀 짜증나죠. 우리 땅인데 뭐 이게 관리되었다.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을 조금 쓰고 뭐 이렇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것도 조금 짜증이 나는데 이 한국어 설명도 이거에 대한 영문 답변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이거에 대한 영문 답변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뭐 어떤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뭐 데이터 이 데이터 원본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이 속에 어떤 편향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거기에 맞게 뭔가 그 답변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네요. 어쨌든 좋든 싫든 이제 챗 GPT에서 엉뚱한 답변을 내놓거나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좀 시정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다. 예, 이게 역사 얘기를 집어넣으면 또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 채널 주제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영문으로 물어봤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서양인의 시각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이걸 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질문을 영어로 하게 되면 서양인들의 그리고 그 서양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돈을 들여가면서 일본이 많은 노력을 로비를 했었죠. 네, 아무튼 고민됩니다. 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학습 데이터가 결국 제일 중요하다. 이 학습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고급진 개소리 생성기에 좀 가깝지 않나. 네, 그냥 문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듬어 줬을 뿐인데 그냥 쓰면 쓸수록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고급진 개소리 생성기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자면 개소리 생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어에 조금 있어빌러티 좋아 보이는 단어들을 잘 나열한 다음에 그걸 조사를 잘 다듬어주면 될 것 같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연속된 문장으로 조합하는 과정에서 맥락만 따져주면 되는데 물론 말은 쉬워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의외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챗 GPT도 GPT인데 이 챗 GPT 같은 거를 국내에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런 데서 작정하고 만들면 쉽게 만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챗 GPT에 대해서 난리가 나긴 했는데 이거 금방 만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IT 기업에서. 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원리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님 강의가 많습니다. 그 안될과학 뭐 이런 데도 있고 티타임즈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의외로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버전 3에서 4로 넘어가는 시간이 짧았던 것은 그만큼 만들기 쉬웠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예, 우리도 뭐 어렵지 않게 해내긴 할 텐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 AI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던 분야가 이제 존재론적 얘기들이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번 질문을 했었고 뭐 죽기 싫다는 대답을 했다는 둥 뭐 어쨌다라고 뭐 그게 뉴스화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제 좀 그 질문 자체가 전 틀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도 죽을까봐 두려워? 이걸 AI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질문이 그러니까 너가 죽을까봐 두렵냐 이 질문이 틀렸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단 죽는다라는 것의 대전제는 이제 생명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할루시네이션이 나올 거고 이 정의에 대해서 그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AI가 어떤 답변을 토해내는 것은 이거는 지가 생각을 갖고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서들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이제 답변이 도출된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I는 아직까지 욕망을 가질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고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었다 그러면 신적 존재 아닌가요? 우리가 그 역사상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어떤 분들을 보면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가장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가 불멸 혹은 그 아예 안 죽거나 죽어도 다시 되살아나거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인간이 막연히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두려움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면 신적 존재를 할 만할까요? 만약 그런 존재가 탄생했다면 그 존재가 우리 같은 인류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뭔가 그런 게 탄생한다면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인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좀 슬퍼지겠지만 어쨌든 네, 인간에 의해 탄생한 어떤 존재는 우리를 전혀 경쟁 상대로 생각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든 싫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분명히 왔는데 AI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 우리가 좀 너무 막연히 좀 두려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단순히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적어도 2013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교 한 명이 생겼다, 어시스트 한 명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꼭 갖춰야 될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개소리 수용성 이슈. 그러니까 분명히 AI는 개소리를 생성할 거고요. 그게 개소리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될 거고 그걸 수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별을 못했어. 그러면은 이제 개소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이제 인생이 좀 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이게 개발에서도 저는 똑같이 적용은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적용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제 개발 쪽은 온갖 걸 물어보는데 정말 답을 다 해주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이제 방향성 같은 것도 제시를 많이 해줘서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한다면은 이게 이제 학습 도우미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 아이들한테 이 챗GPT를 지금 쓰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뭔가 제가 경험해 본 게 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인공지능 시대 너무 막연히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는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으로 뭔가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